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입니다. 저는 첫 번째 왜 검찰개혁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서울지검 검사의 피해자 고문치사 사건, 2007년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 2009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2025년 서울 남부지검 감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 다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형집행권 등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수사에 대해서 감시 견제하라고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수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2018년 기준 2,300여 명 됩니다. 그중에 공판검사가 300여 명, 수사검사가 2,000여 명입니다. 검찰 전체 수사 인력은 8,000명입니다. 15,000건 처리합니다. 경찰 수사 인력 3만 명에 160만 건 처리합니다. 그 나머지 인력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은 범죄정보 수집 등 정보 기능도 수행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 선택적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치 시대 게슈타포를 우려해야 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러한 검찰의 권한을 통제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수사기관은 그 속성상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 그 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속성상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감시 견제해야 됩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시 견제받아야 될 검사가 감시하고 있는 모순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954년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게 되면 검찰 파쇼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검찰 파쇼를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아닙니다. 검찰은 어떤 정부이건 한결같은 마음으로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의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국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1972년 콤페이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 기소를 독점하던 150년 전통에서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소청을 설립했습니다. 왜? 기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수사에 관여했던 당사자라는 점은 부적절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입법 예고된 법안에 대한 검토로 이어가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의 제고 같은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검사의 절대 수사권 절대 사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소청 법안입니다. 현행 검찰청법 7개장입니다. 공소청 법안 10개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유사합니다. 현 검찰청법의 구조를 그대로 복붙한 것이 불과합니다. 내용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저는 공소청이 되면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한 검사의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모색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조항 유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소청 3단계 구조입니다. 굳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3단 구조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도 고검은 사실상 놀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언론상에도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오히려 지방공소청에서 항소심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재정신청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 권익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단계 구조로 가면 족하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유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특사경 지휘감독, 사법경찰관리와의 지원,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청법에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됩니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다음. 예, 검사의 신분보장도 맞습니다. 신분보장을 했더니 그러면 공소제기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견제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전혀 실제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예, 검사의 법무부 직원 겸입니다. 검찰을 통제해야 될 법무부에 검찰이 파견되어 주요 보직을 차지함으로써 제대로 된 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주장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무부 탈검찰화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체 임용의 요구입니다. 예, 이게 교체 임용 요구 한 조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수청 법안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 그리고 입건 요청 조항과 결합할 경우에 그걸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체 임용이 됩니다.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기관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예, 수사사법관, 검사, 검사 출신 등 변호사 출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이 수사 개시 통보, 입건 요청권, 수사 중지와 수사권 교체 이거와 결합하게 되면 공소청이 사실상 중수청을 지휘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예, 중수청 수사 대상, 중수청 법안입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을 구대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호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중수청에서 만약에 특정 지역, 특정 선거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 선거범죄에 대해서만 중수청에서 수사하는가? 표적수사 논란이 얘기됩니다. 그리고 마약범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가 중복됩니다. 이 수사 범위가 중복되는 게 중수청 우선 수사권과 결합할 경우에 수사기관 간 이첩, 조율 등으로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이버 범죄, 대통령령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한정하겠습니까? 등자 하나 가지고 무한히 확장해왔던 검찰입니다. 폼나는 주요 사건, 증간 예우가 필요한 사건 중심으로 수사하고 하기 싫은 사건은 국수본으로 떠넘기고 사실상 국수본을 이류 수사기관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중수청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 범죄를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 중수청장 임명 자격,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수청 수사기관입니다. 굳이 법조인 위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다음. 예, 수사사법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굳이 사법관의 명칭을 부여해야 되는가? 같은 수사를 하는 수사관에게 어떤 누군가는 수사사법관, 어떤 누군가는 전문수사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똑같이 하면 수사가 안 됩니까? 예, 다음. 예, 자칫 이럴 경우에 20년 이상 된 베테랑 수사관은 로스쿨 갓 졸업한 변호사 지위를 받는 전문성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수사 경력, 수사 역량을 배양해야 하도록 조직을 유지해야 되는데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이 저는 중수청과 공수청을 융합하고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고 정관예우의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우선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모두 중수청에 사건을 다 보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구대범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이버 범죄 대부분의 사건이 중첩이 되고 그러면 다 중수청에서 하기 좋은 사건은 가져와라. 하기 싫은 사건은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면 결국 수사 지연,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예,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법안이 지금 검찰개혁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데 과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언제 법안이 마련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국회 상황, 민주당 상황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될까? 형사소송법이 개정 안 되면 지금 보여드렸던 두 개의 법안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검찰의 수사권은 지금보다 더 넓어지게 됩니다. 다음. 예, 검사의 보안수사권이라고 합니다. 수사권입니다, 그냥 보안수사권은 공소청에 수사 인력을 두기 위한 논거입니다. 무리만 수사 기소를 하자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이 과연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만 작동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도 작동할 것이고요. 제19 감사기 정관예우가 작동하는 장치로도 작동할 것입니다. 근데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누가 통제합니까 도대체? 예,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예,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다음. 그 윤석열 방지와 같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사실 임기제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명 제청권자가 임기 중단으로 지휘 통제할 경우에 자칫 부당한 개입이라는 그런 비판을 자초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규정을 명시하되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을 규정하는 방안은 어떨까? 그 외에 다양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국민중심 형사사법 제도가 아니라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지배하는 수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예, 기존 특수수사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과연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주장이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서 진술 증거 등을 너무 쉽게 조작하고 그 결과 특수수사의 무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예, 유능한 진정 정의롭고 유능한 검사는 중수청으로 오도록 해야 됩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유인책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조직 위화감 갈등 발생으로 조직의 단합을 제외하고 중수청의 수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예, 사건 처리 지연, 수사 능력을 갑자기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예,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 경찰 국가수사본부 사건 초기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그러나 과연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만연 수사 지연으로만 문제가 됐던 것이냐?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약 46만 건, 한 50만 건의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조기 해방되는 그런 편익도 있었습니다. 다음. 수사 지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경 간 업무량 변화에 비례하는 인력과 예산 등을 뒷받침하지도 않고 또 부작용을 점검하는 등의 후속 조치에 무감한 채 오로지 정치 탄압적 직접 수사를 극대화하는 데 저는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지연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신설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이관되는 업무량을 분석하고 잉여 인력은 경찰 등의 기관으로 정원을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 검사와 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협력적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갈등과 대립하는 문화로 만들어 갈 것입니까?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예, 장애인, 여성, 을 등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공백이 있을 것이다. 예, 피해자의 권익보호는 국선 변호인 선임, 신뢰관계인 동석, 발달장애인 전담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지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근데 검찰이 과연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직접 보안 수사권을 행사해 왔는가?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정작 현실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조작 수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예, 경찰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견제 감시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그리고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경찰의 역할 그 자체가 비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공소청이 영장 청구 기소권 각종 통제권으로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개혁해야 됩니다. 향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저희들은 국가수사위원회 도입도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 마치면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검찰이니까 정의로울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는 문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이 유감스럽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다음. 예,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도의 고강도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1954년 검찰 8조 오래됐고요. 2024년 검찰권을 뒷배경 삼아서 비상계엄 위법한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은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런 착각의 동굴의 우상에서 허우적대고 있겠습니까? 다음. 예, 경찰개혁 해야죠. 검찰개혁하고 난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찰만큼 해체하기 어려운 구조화된 권력이 아닙니다. 자치경찰제도 논의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꼼꼼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